드디어 2단원, 대단원의 마지막 수업입니다. 여러분은 이번 시간 동안, 이번 대단원에서 그렇죠. 다항식, 단항식의 덧셈, 뺄셈도 배웠었고 단항식끼리의 곱셈, 나눗셈도 배웠고 그렇죠. 지수법칙도 배웠는데요. 오늘은 이제 그 마지막 퍼즐인 단항식과 다항식의 곱셈과 나눗셈을 배울 차례입니다. 선생님이 이전부터 중요하다고 얘기하던 게 있었습니다. 바로 수학은 구조를 배우는 학문, 구조를 만들어가는 학문이라는 말인데요. 물론 수학은 일상생활에서 무언가를 해결하기 위해 가장 합리적이기도 하며 다른 학문에도 많이 쓰이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지만 선생님이 생각하기에 수학을 배우는 가장 큰 이유는 수학이라는 하나의 철학적 구조를 완성하기 위해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철학적 구조라는 건 어렵지 않고요. 지금 하고 있는 것처럼 수에서 성립하던 법칙들이 식에서도 성립하는지 우리가 합리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가, 그런 것들을 생각하는 학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늘의 목적은 수에서 성립하던 연산들이 식에서도 성립을 하는가를 마무리 짓는 그런 수업입니다. 자, 이제는 단항식과 다항식의 곱셈과 나눗셈을 할 차례인데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렇죠. 수에서 배웠던 것처럼 또는 이전 시간에 배웠던 것처럼 조금 더 확장해서 배우기만 하면 여러분들은 이 구조를 완성시킬 수 있을 거예요. 다음 상황을 통해 오늘 배울 내용이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합시다. 도윤이는 우리 반 자기소개서들을 모아서 전시를 하려고 합니다. 다음과 같이 자기소개서의 위편에는 이름과 소개를 쓰고 아래편에는 사진을 집어넣는 형식으로 만들려고 했습니다. 이때 한번 도윤이는 이렇게 종이를 구성해 보았는데요. 위에 있는 부분에는 소개글, 아래에 있는 사진으로 적었습니다. 그랬을 때 한번 이게 궁금해진 거죠. 무엇이 궁금하느냐? 이 종이의 넓이를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 종이의 넓이는 어떻게 될까? 하고 도윤이가 궁금해졌습니다. 여러분들은 종이의 넓이를 어떻게 표현하실 건가요? 그렇죠. 어떤 친구는 소개글에 있는 부분의 넓이인 3x 곱하기 8x에다가 사진이 있는 부분인 2y 곱하기 8x 이런 식으로 구하고요. 어떤 친구는 그렇죠. 세로의 길이인 3x 더하기 2y에다가 8x를 곱한 형태로 구한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우리가 종이의 넓이는 변하지 않았는데 이렇게 서로 다른 두 식이 나왔죠. 이 두 식은 과연 그렇죠. 같은 식이 되겠지요. 그래서 우리는 도윤이의 예시를 통해 3x 곱하기 8x 더하기 2y 곱하기 8x는 3x 더하기 2y라는 식의 8x를 곱한 것과 같아집니다. 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이러한 구체적인 예시가 과연 일반적으로도 성립할 수 있을까요? 자, 다음에 등식을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을까요? 그러기 전에 우리가 이전에 배운 개념을 이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학년 동안 전개라는 개념을 배웠었습니다. 전개란 어떤 괄호로 묶여있는 식에 대해서 분배법칙을 이용해서 하나의 다항식으로 표현하는 것을 전개라고 했었는데요. 예를 들면 마이너스 2 곱하기 식 5x 더하기 3 그 다음에 여기서 3 곱하기 식 2x 더하기 3을 빼주는 과정을 한번 설명을 해보자면 마이너스 2를 괄호 안에 있는 항에 각각 곱해주어 마이너스 10x 마이너스 6 그리고 마이너스 3을 괄호 안에 있는 식 2x 더하기 3에 각각의 항에 곱해주게 된다면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9로 표현하는 것을 우리가 전개한다 라고 했었습니다. 그러면 주어져 있는 우리 아까 보았던 상황에서 전개를 이용하면 다음과 같이 쉽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그렇죠.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특수한 경우로 지금 이 상황에서 식이 성립하는 것을 보았는데요. 일반적으로 단항식에 다항식이 곱해져 있는 상황도 전개를 이용하면 식을 간단하게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의 식을 간단히 나타내 봅시다. 우리가 전개를 이용해서 이 식을 간단하게 할 수 있습니다. 전개란 분배법칙을 이용해서 이렇게 식의 곱으로 나타내 있는 식을
다항식으로 만드는 과정인데요. 먼저 앞에 있는 이 2a 곱하기 a 더하기 3b라는 식에 대해서 전개를 해보도록 합시다. 전개를 할 때에는 괄호 앞에 곱해져 있는 이 항을 괄호 안에 있는 항에 각각 곱해주는 것입니다. 2a 곱하기 a에다가 2a 곱하기 3b를 합니다. 그 다음에요. 뒤에도 마찬가지로 전개를 진행해주게 된다면 a 곱하기 a에다가 a 곱하기 마이너스 2b 이렇게 계산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지금 괄호를 모두 풀어주었지요. 이제 식을 간단히 나타냅니다. 간단히 나타낼 때에는 이전에 배웠던 지수법칙을 이용해서 계산을 할 수가 있고 두 번째 항에 대해서는 그렇죠. 문자는 문자끼리, 개수는 개수끼리 곱해주는 단항식의 곱셈이 이어지고 여기서는 플러스 a 곱하기 마이너스 2b니까 이렇게 계산을 해주게 된다면 동류항이 보이죠? 동류항 2a제곱과 a제곱 그 다음에 6ab와 마이너스 2ab 동류항끼리 계산을 해주게 된다면 2a제곱 더하기 a제곱은 3a제곱 6ab에서 2ab를 빼면 4ab 이렇게 우리가 식을 간단히 나타낼 수 있습니다. 다항식을 단항식으로 나누는 경우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이것은 우리가 이전에 배웠던 개념을 똑같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한 두 번째 영상 전쯤 우리는 단항식으로 나누는 방법을 배웠었습니다. 그때 어떻게 했었죠? 자, 급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렇죠. 우리가 2x제곱 곱하기 y, 2x제곱 y를 4y로 나누는 경우를 한번 설명을 했었는데요. 이것은 첫 번째, 나누는 수를 역수를 취해서 곱해준다. 두 번째, 직접 분수로 나타낸다. 두 가지 방법을 이용해서 계산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여기 다음과 같은 다항식에 대해서도 단항식을 나눌 때 같은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을까요? 화면을 통해 함께 보도록 합시다. 8ab 더하기 6b에서 2b를 나누어 준다는 식을 간단히 나타내 봅시다. 이전의 방법과 같이 역수를 이용하여 나눗셈을 곱셈으로 바꾸거나 분수꼴로 나타내어 계산하는 방법을 사용해 보도록 할 거예요. 먼저 나누는 수의 역수를 취하여 곱하는 방법을 함께 계산해 보도록 합시다. 나누어지는 수는 8ab 더하기 6b였고요. 여기에 나누는 수의 역수를 취해서 곱할 거예요. 지금 이 식은 우리가 간단히 나타낼 수 있어요. 왜냐? 방금 배웠던 그렇죠. 곱셈의 분배 법칙을 이용해서 전개를 하면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분배 법칙을 이용을 하면 이렇게 나타내지고 8ab에서 2b분의 1을 곱해준다면 4a 그 다음에 6b에서 2b분의 1을 곱해주면 3이 되죠. 여기서 더 간단히 나타낼 수 있나요?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분수꼴로 나타내서 계산을 해보도록 할게요. 나누는 수가 분모에 있고 나누어지는 수는 분자에 있습니다. 이 식은 우리가 덧셈은 덧셈끼리 이런 식으로 우리가 분수를 나타낼 수가 있어요. 이 과정은 결과적으로 아까 앞에 있는 방법과 마찬가지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다항식을 단항식으로 나눈 경우에도 수의 계산처럼 또는 단항식과 단항식의 계산에서처럼 똑같이 나누는 수의 역수를 취하거나 분수로 나타내어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단항식과 다항식의 곱셈, 나눗셈을 배웠는데요. 그러면 만약에 복잡하게 섞여있는 이런 복잡한 식들은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요? 선생님이 간단하게 이전에 배웠던 경험을 토대로 정리를 해보자면 단항식과 다항식의 곱셈과 나눗셈이 복잡하게 섞여있는 경우에는 먼저 나눗셈을 역수를 취해서 곱셈으로 바꿔준 이후에 분배 법칙을 이용하여 괄호를 해결해준다. 그리고 동류항끼리 묶어서 계산을 해준다. 이렇게 정리를 해줄 수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말로만 하니까 이게 무슨 말이야? 그냥 말로 하니까 너무 상투적이고 추상적이죠? 선생님이 예시를 하나 들어보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으악! 너무너무 복잡하다! 자, 이렇게 복잡한 문제도 여러분들 차근차근 해결해 나가면 매우 간단한 식으로 바뀐답니다. 천천히 선생님과 함께 계산해 보도록 할게요. 처음에 다항식과 단항식의 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랬을 때 우리는
전개를 이용해서 계산을 하면 조금 더 간편하게 나타낼 수 있다고 했어요. 전개를 이용하면 4x-6i에 각각의 2분의 y를 곱해준다면 마이너스 6i 곱하기 2분의 y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 지금 다항식과 다항식의 다항식을 나누는 경우인데요. 이랬을 때는 선생님은 나눗셈을 곱셈으로 바꾸어 계산하는 게 더 편하기 때문에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누어지는 수에 분홍색 부분의 역수를 곱해주는 것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계산을 하게 된다면 지금 y 두 번 곱해져 있어서 제곱으로 지수법칙으로 바로 나타냈고요. 뒤에 있는 식도 마찬가지로 계산을 할 수가 있지요. 기본적인 계산인데 여러분들이 가끔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는 게 있어요. 바로 곱셈과 덧셈 중에 무엇을 먼저 계산을 해야 한다? 그렇죠. 곱셈을 먼저 계산을 해야 한다. 그래서 순서는 곱셈을 먼저 계산을 한 이후에 덧셈을 계산을 하는 겁니다. 아, 그렇죠. 물론 나눗셈을 먼저 계산을 해야 합니다. 아니죠. 뭔 소리야? 그렇죠. 특히 괄호를 먼저 풀고 곱셈과 나눗셈을 하고 덧셈과 뺄셈을 계산을 해야 해요. 자, 여기까지 왔으면 우리 거의 다 했어요. 무엇을 찾아야 한다? 동류항끼리 계산한다. 다항식의 덧셈과 뺄셈에서는 동류항끼리 계산을 합니다. 선생님이 현재 동류항을 체크해 보았어요. 동류항이란 문자와 차수가 같은 항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현재 회색의 항 동류항들을 더했더니 8xy, 초록색 부분은 사라지니까 결과적으로 매우 간단한 8xy라는 식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복잡한 식도 몇 번의 과정을 거치니 간단해졌죠? 사실 이번 단원은 여러분들의 사고를 확장하는 단원이라서 선생님이 무엇을 알려주기보다는 여러분들이 직접 해결해 보면서 어떻게 하면 식을 간단하게 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보는 것이 더 도움이 됩니다. 이전에 사용했던 법칙들이 지금은 어떻게 적용되는지 살펴보고 어떻게 하면 확장할 수 있는지 고민해 보면서 문제를 해결해 보다면 어느 순간 이런 식정리는 마스터할 수 있습니다. BGM과 함께 문제를 해결해 보도록 할게요. 드디어 2단원의 막이 내렸습니다. 아주 복잡해 보이는 식들도 지금까지 배워왔던 방법을 이용한다면 간단하게 나타낼 수 있을 거예요. 복잡하게 나타내진 도형의 넓이나 부피 또는 여러가지 이해관계가 섞인 경제적인 계산 등등도 이렇게 복잡하게 나타내진 식을 단 몇 번의 손짓으로 간단히 나타낼 수 있을 거예요. 삶을 살면서도 매 순간순간 힘들고 복잡하게 느껴지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때도 오늘 수업에서 한 것처럼 이전에 했던 비슷한 경험들이 무엇이었는지 떠올려 보면서 그것을 현재 상황에 맞게 적용하게 된다면 현재 상황을 명료하게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생길 거고 또 현재 상황을 간단하게 나타낼 수 있는 능력도 점차 생기리라 믿습니다.
어떤 문제가 여러분들 앞에 있더라도 선생님은 여러분들이 잘 해결해 나가리라 믿습니다. 선생님도 여러분들이 문제에 닥쳤을 때 항상 옆에서 도와주는 그런 역할이 될 거예요. 지금 이렇게 수학을 한 단계 한 단계 확장해 나가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앞에 닥쳐있는 문제를 한 단계씩 해결해 가면서 여러분들의 내적인 성장도 이루어질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선생님은 이만 여기서 인사를 하도록 할게요. 그동안 이 단원 하느라 수고 많았습니다.